진정 다 하고 오셨으면 이제 이번 모평의 최고 난이도 꽃 그렇지 과학 인문과학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은 좀 빽빽하게 써야겠다. 인문 플러스 과학.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문과학 지문 역시 요즘 문제 트렌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첫 번째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고, 두 번째 노출되는 정보가 많은 와중에, 세 번째 정답의 근거들은 잘 숨겨놓았어. 그런 특징들이 일단은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이 작품을 연계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왜 연계인지 혹시 이거 이해했니? 뭐 소재 하나 연결돼서 여기 뒤에 보면 41번 문제에 보기에 보고의 테트로도 혹시 나왔지? 이 글자 하나? 네. 이거 가지고 연결한 거예요? 문제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체감 연계율이 거의 지극히 낮아. 다만 이건 관점인 거 맞지? 내가 그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글쎄 선생님은 양질의 문제로 문제의 어떤 원리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독서를 따로 풀긴 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 말씀드리는 거야. 정도는 옛날에 코난 좀 봤으면 다들 알걸요? 맞아. 서글픈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42번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 자, 한 지문에 6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어쨌든 인문과 과학 지문, 융합 형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30번 전개 방식 문제 나왔어. 근데 다만 요즘 전개 방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의 특징이 또 뭐냐? 잘 안 나온다. 헷갈려. 아니지. 전체 구조를 묻는 방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제 뭐 예시, 뭐 대조, 그다음에 통시적 관점의 고찰,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이 글 구조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길 원해. 그래서 그 그림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하길 바라는데, 실제로 물론 이제 지문 선택지 안에 이런 게 있어. 예를 제시했다. 예시, 비교, 과정서술, 조건제시, 유형 분류, 개념의 설명, 정의지, 인과적 서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싸움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지문이 길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중심축이 잘 잡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식이거든. 봐봐. 자, 지금부터 우리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커피를 얘기해. 근데 먼저 선별 조건이 있다. 커피가 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텀블러가 필요하다. 근데 텀블러는 기본적으로 진공이라는 조건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진공은 또 왜 필요한가? 진공은 정의가 막 가. 그래서 우와, 텀블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야. 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커피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딴 데로 샌다는 걸 같이 따라가면서 세버리면 안 돼. 중심을 딱 놓고, 지금 나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요소인 요걸 설명하기 위함이겠구나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위클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 38번 문제야. 일치불일치 문제지. 근데 이 일치불일치 문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다른 얘기? 조금 애매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 옛날에는요, 이 일치불일치 문제가 1번은 1달락, 2번은 2달락, 3번은 3달락 이런 식으로 순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 최근 3년 전부터였을 거야. 섞이기 시작했어요. 섞여버렸어. 이제 순서대로 보는 게 의미가 없었는데, 다만 이 문제는 1번하고 선택지하고 2번 선택지는 판단의 근거가 1문단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순서대로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런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키워드를 잡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키워드를 잡으면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전략을 세우는 거야. 나한테 더 잘 맞는 쪽을 찾는 게 중요해. 오케이? 문제를 풀다가 한 단락을 읽고 나서 그 단락을 읽고 나서 바로 일치불일치 문제의 선택지 하나를 지우러 올 것인지,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면 지문 전체를 다 구조화해서 이해한 다음에 선택지 순서는 어쨌든 엉망진창이 되니까 요소별로 찾아서 표지를 잘 찍어놓고 그 표지를 따라가서 문제를 풀 건지, 선택의 차원이야.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말을 이제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어느 쪽이 좀 더 잘 풀리든가. 혹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풀 생각 해본 적 있었니? 근데 저는 전자에서 너무 이렇게 오래 그렇게 해가지고 딱히 후자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익숙한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단락별로 읽고 거기서 하나씩 지우러 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봐봐. 유사성은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반응에 필요한 단백질은
고세균이 원태 미토콘드리아보다 뭐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개체성과 관련된 유사성, 유사, 개체 뭐 이런 단어가 등장했고 3, 4, 5번은 공통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를 따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됐지? 두 번째, 위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자, 추론 문제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추론 문제는 보통 답의 근거가 근처에 있는 편이야. 문제가 옆에 3점이라고 써져 있다면 그 근거를 조금 멀리 떨어뜨렸다라는 사인이 될 뿐이지 어쨌든 있을 거야. 그러면 참고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딱 떴을 때 그 기억의 이유에 합당한 부분들을 찾으러 갈 생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는 게 훨씬 편해. 알겠죠? 판단 근거는 이따 잡도록 할게. 40번 문제. 보기는 진흙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인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정리해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의 기관들이 비롯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들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 아니야 옳고 그름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근거들의 내용들이 지문 속에 등장했겠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생각을 하면서 가보면 되겠다. 맞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데서 DNA라든지 리보솜, 그 다음에 수송단백질, 카디오리핀 이런 단어가 신경 쓰이면 아주 베스트. 잘한 거야. 왜냐면 지문을 읽다가 카디오리핀 이거 뒤에서 문제 나왔던 건데 하면서 요 근처에서 답을 찾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41번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정답률 12%. 찍어도 25라고 했지? 엉망진창이야. 풀다가 말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참고로 이거는 5번 찍었다가 틀린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었나? 지금도 그랬었니? 5번을 했냐고요? 그건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 이름. 자, 아무튼 선택률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 42번 이 문제 또 등장했죠? 어떻게 푸는지 알 테니까 이제는 이 녀석을 그만 설명할게. 자, 그러면 이제 1단락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시작했네요.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문자 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네. 자,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 자,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유사성? 아니야. 저리가. 그러면서 얘도 들여놨지.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부분 간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바로 뭐다? 개체의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참고로 은근슬쩍 이 안에서 뭐도 나왔어? 차이점도 나왔지. 하나는 되고요. 하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가 바로 뒤에 있는 일치불치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야. 오케이?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주고받고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는 하는 얘기가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 수 있다. 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개체 간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대요. 지금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했어? 개체라는 것의 조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체 간의 동일성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것은 바로 두 대상 사이에 뭐다?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 인과성. 인과성은 뭔데?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간성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걸 사람의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봐. 나비가 한 마리 있는데 나비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 그 나비는 동일한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긴 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호랑 나비 이렇게 부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간 잡히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세포 분열로 인한 교체. 오케이. 그게 바로 그 안에 격가지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세포가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게 인간성의 세부 디테일이었죠. 그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다는 거야? 인문 지문의 내용. 오케이. 개체란 무엇이고 개체 간의 어떤 개체를 구분하는 조건과 동일성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가는데, 참고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일체불체 문제를 이런 조건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인문 읽었으니까 일부러 뒤에 선택지 지우러 가면 좋겠죠. 실제로 그래요. 38번에 1번.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맞잖아. 유사성은 아니다. 차이점으로 선택지를 만든 거야. 두 번째,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야. 두 존재 간에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같은 개체라고 부르는데, 바닷물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여기 물이 있고 여기 물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좋아요. 두 개의 선택지가 지워졌죠? 나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할 텐데, 이 세 번째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야. 보통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인트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통 뭘 설명하기 시작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한단 말이야.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가보자.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인데요.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자, 볼게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그 단위로 한다. 그리고 세포라는 녀석은 뭘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집니다. DNA의 정보는 뭔데요? 고유한 유전 정보라는 뜻이야. DNA가 뭐 디옥시리고 헥산인가 뭐 그 약자도만 아무튼 간에 말게 뭐임. 자,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고 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을 뭐 한다고? 복제, 증식, 네? 전달이라고? 복제하고 증식하고 번식한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그게 바로 생명체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 혹시 뭐 그 책을 읽어봤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들어는 봤어요. 한번 누가 읽었나? 쓴 거였죠? 일본 사람? 아니 미국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름- 베르 뭐지? 그 사람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알아보고 싶은 건 본데 그 사람은 소설가. 지금 근데 이건 과학자가 쓴 글이야.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왜 사나 싶어져. 왜요? 왜냐면- 어떻게 이기한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야. 그 말을 그 작품에 그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유전자의 전달 경로에 불과하다.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인간의 몸을 인간을 뭐로 잡아오는 거냐면 기계. 인간은 기계다. 그 기계를 조정하는 숙주는 DNA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보자. DNA도 어차피 초 아닌가요? 아닌가? 거기서 주장하는 건 그게 나는 아니라 죽잖아. DNA 나의 정신세계가 뭐예요? 죽었지. 그러면 나의 정신세계는 사라지냐? 아니, 나의 DNA는 후세에 전달되잖아. DNA가 후세에 전달되니까. 뭐 전달 안 하고 죽으면 DNA도 죽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DNA라고 하는 녀석은, 인간의 DNA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없으면 인간이랑 누군가에 종은 의해서. 남기 때문에 쓸 상관없다. 그렇지. 그런 거야. 인간의 몸을 거대한 기계로 파악하는 거지. 뭘 그런 생각하지?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해요. 다만 그걸 읽고 있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문제야. 나는 왜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오케이. 자, 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진핵, 세포라는 녀석과
또 원핵 세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보실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차이점이 만들어지고 시작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고 싶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핵 세포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세포를 들 수 있고, 원핵 세포는 오세균이나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있잖아. 작년 육모평에 기술 지문에 LFIA 키트 나왔던 거 기억해? 그거 검사. 맞아, 검사 질의. LFIA 키트라고 하는 녀석이었지. 참고로 그 지문에서 이제 보기에 세균이란 말이 나왔었어. 그 세균을 먼저 읽었다면 그때 그게 뭐지? 서로 싸우는 쪽인지 불러들이는 쪽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문제였잖아. 오케이? 지금 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실은 봐봐. 41번 문제에 보면, 근데 이걸 미리 읽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두 번째 점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 보거의 신경독소, 미생물 이런 단어를 보면 좋아. 보거와 미생물의 관계. 두 번째 점에서 보면 아메바가 박테리아에 감염됐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박테리아라는 개념이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좋아. 하지만 솔직히 큰 도움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유사점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자, 아무튼 간에 계속 갑니다.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차이점이죠. 써볼게요. 진핵세포는 이렇게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쓸게요. 핵이 있어서 핵 안에 뭐가 존재한다? DNA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데 원핵세포에는 핵이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없음이야. 세포질은 아마도 있겠지만, 오케이? 근데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비워놓은 거야. 그냥 한 적 없으니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포질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쓰인다면 분명히 지문 속에서 그걸 명확하게 밝혔을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오케이? 자,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잡으라. 됐죠? 두 번째,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오케이? 이쪽에는 또 뭐도 있다고요? 세포 소기관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잠깐만, 조심해야 될 건 세포 소기관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그렇죠?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은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데,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에 가깝다? 필수적인 요소에 가깝다 라고 말했지만, 역시 원핵세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물음표 동그라미겠지만요.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차이점 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그치?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설명의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봐봐.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지. 이번 지문에 뭐가 없었냐면 기술 지문이랑 예술 지문이 없었지. 기술 지문의 특징이 뭐였어요?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과정을 설명하죠. 구성 요소, 그 다음 뒤에 과정 나올 거야. 이 지문은 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인문, 과학, 기술 형태 지문의 융합이야. 그래서 이제 복잡해요. 나중에 가서 다 섞겠어요. 나중에 다 섞을 것 같아. 저는 학교 간 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번에 깔끔하게 한 말 끝내자. 자, 그래서 이런 필수 요소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없으면 그려라라는 말 선생님이 작년 수업할 때도 많이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뭘 그리냐면 지금 세포의 구성을 그려내면 좋지. 그림, 요즘은 시험 문제에 그림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림을 안 준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는 어떤 반증이라고 했잖아. 자, 대충 그려볼게요.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세포의 모양을 아는 거 아니니까. 지난번에 진짜 웃겨. 이과반 수업에서 이걸 수업을 해줬거든. 저렇게 그리지 말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봐봐, 그냥 그려볼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자, 요게 핵이요. 핵은 자, 흰색으로 이렇게 점 찍는 거는 뭘까요? 세포질. 세포질. 핵이고 핵에 노란색으로 끄름이 그려진 건 요건 뭘까요?
핵의 막이겠지. 그리고 선생님은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석을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그랬더니 애들은 처음 와 거기는 이렇게 그렸구나. 대충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고 핵이야. 동그라미가 있고 그냥 네모할까? 했더니 선생님 그렇게 안 생겼을게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된대요. 나 몰라. 아무튼 핵그린 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네.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세포질, 핵, 세포 소기관이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다만 원의 세포에는 뭐가 없다? 핵이 없다. 이게 핵심이야.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을 설명했고 이 세 번째 단락을 기반으로 하여 네 번째 단락부터의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고 그건 뭐라고 부른다? 공생발생설 혹은 세포 내 공생설. 자, 그냥 우리는 공생발생설이라고 설명할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말이지. 공생발생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공생발생설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까랑 그냥 미토콘이라고 쓸게요. 그냥 미토라고만 쓰자. 귀찮으니까요. 미토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뭐였다?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 이 녀석은 원생 미토였고요. 이거는 뭐의 한 종류? 박테리아의 한 종류야. 잠깐만 이상한 거지. 왜냐면 지금 원생 미토콘드리아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원핵세포 라인이잖아. 근데 진핵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 소기관이 실은 원핵세포였다고 말하는 거거든. 라인이 다르네요. 라인이 다르지. 그렇지.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위라는 게 있어. 위가 원래는 딴 데 살았어. 다른 세포였던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내 몸에서 공생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인간의 형태를 가지게 되자 얘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약간 사람 태아 변화는 그런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 안에서 쩍쩍쩍쩍 발생되는 게 아니라 원래 따로따로 있던 생물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조직이 돼버렸다는 얘기잖아. 소기관이라며. 기관이잖아. 위, 장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거죠. 되게 이상한 설명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렇군. 그래서 이 녀석은 정리를 하자면 원핵생물과 원핵생물이 뭘 하다 보니까 공생을 하다 보니까 그 공생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뭐가 튀어나왔다? 진핵생물이 튀어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공생을 참고로 쓸게. 공생을 정의했고요. 이런 거 왜 신경 쓰는지 알지? 그리고 왜냐면 문제로 나온 거 봤으니까야. 개념을 정의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봤잖아. 그러니까 신경 써놓는 거야. 두 번째, 내부 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했지. 됐죠? 자, 눈치를 채야 돼,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왜 이거 뒤에 하고 있는가를 눈치를 채야 되지. 이 두 녀석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라고 했을 때, 이 공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생명체라고 표현했죠. 서로 다른 생명체, 이러려면 개체. 저게 있어야 되니까 상이한 존재의 시기. 상이한 시기엔 존재는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개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개체. 공생을 하려면 개체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거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아니 다시 다른 걸 설명해 볼게. 자,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방금 뭐라고 했어? 서로 독립적인 생명체들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생각해봐라. 공생이 설명되려면 이 두 개는 독립적인 개체여야 해.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손 좀 내밀어봐. 자,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개체와 요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라면 공생이지. 그런데 이 개체가 넌 나의 위가 되어라 하면서 위가 됐어요. 그럼 이걸 공생이라고 부르니? 아니죠. 아니잖아.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걸 개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그 유기적 상호작용에서 인과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강한 인과성이 존재한다고 했었잖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공생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개체여야 해.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개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마치 신체 조직 일부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니까 위가 따로 사는 거야. 위랑 위가 내 몸속에서 공생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같은 개체라고 보는 쪽이니까, 강한 어떤 상해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주장했다고? 공생이니까 저게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유체낼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공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단락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여기서 이런 유추를 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중심축을 잡으라고 했었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문장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봐봐. 1번 단락에서는 개체를 얘기한 다음에 2번 단락에서는 인과성을 얘기하고 3번 단락에서는 세포의 특징을 얘기한 다음에 4번 단락에서는 공생 발생성을 얘기하고 있어.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개체가 과연 맞는가?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문장은.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더 따라가 볼게. 만약 힘들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 잘 되는 거고 이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다 따라와서 결론을 딱 보고 나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간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이거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 아니 문제 잘 풀었다며. 풀기는 풀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해하면서 그냥 뭐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는구나 정도까지만 했지 딱히 막 공생이 저렇게까지 간다고까지는 유추를 못했어요. 오케이 좋아 괜찮아. 이게 보여야 이제 높은 등급 싸움이 되는 거거든. 그치? 언제 보일까요 좀? 많이 보면 보여 진짜로. 진짜 많이 보면 보여. 야 선생님이 참고로 머리가 그렇게 되게 좋은 편이냐면 선생님은 아니라고 봐. 네. 지금 당장만 봐도 선생님보다 예를 들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선생님보다 더 빨리 푸는 애들도 있어 이미. 그냥 걔네가 배경 지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화된 지능이 있는 거야. 배경 지식도 좋을 수 있겠지. 선생님보다 잘 풀어. 좋겠다. 한정적인 영역에서. 한정적. 근데 선생님은 그 친구들에게 밀릴 이유가 없지. 왜냐면 다 잘 보니까. 이제는 다 잘 보니까 아니야. 선생님은 밥 먹고 이거를 보는 게 일인 거야. 일인 사람이잖아.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 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위치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수업을 해야 성적이 느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많이 봤다. 많이 봤으니까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감으로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서답게 10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말을 하잖아. 10년 동안 그 소리만 들으면 흉내를 하면서 흉내라도 낼 수 있다고. 오케이? 걔도 그러는데 사람은. 오케이? 많이 보라는 게 그런 뜻으로 되는 거야. 그렇지?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문제 많이 풀고 많이 틀려버려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노력하면서 풀면 돼. 근데 저 거기 다니잖아요 지금. 거기 다니면서 그 비문학 문제 숙제를 주길래 어제 그걸 쭉 풀었거든요. 그 영역 상관없이 해서 한 8개, 10개를 풀었어요 어제. 근데 시간은 들진 않았고요.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했는데 천천히 이해하면서 풀면은 대부분 다 맞았어요. 오케이. 그 8개,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물론 기출이라서 그렇게 막 있지. 최신은 아니지만. 있지. 지금 할 일은 딱 하나야. 그 정답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빨라지기야. 항상 말하잖아. 자, 100m 달리기 타는 선수가 그 0.1초를 땡기기 위해서 100m 트랙을 몇 번 뛰었겠니? 그치? 우리는 이거 하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문을 몇 번이나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맞죠? 힘내. 선생님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쉬우니까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힘든 거 아는데 이겨내라 라는 거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가 볼게. 자,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 생물에 관한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산생했다고 설명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공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오케이? 계속
공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져가는 것은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 아까 읽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기억이 나왔죠. 하지만 요 이론이죠. 요 이론이 기억이죠.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대요. 왜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고 있잖아. 자, 기억 나왔지? 뭐예요? 바로 풀 생각해야겠죠. 여기 근처에 답이 있을 거라니까. 자, 가볼까요?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 잘 봐봐. 바로 다음 문장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의 내부 공생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그럼 봐봐. 이거는 답이 아닌 거지. 답이 아닌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 기능 2번, 구조 3번, 세포 내 공생 사례. 이런 것들은 다 있었어. 설명 가능했다는 조건들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는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이퀄이잖아. 그치? 미토콘이 독립된 생명체, 다른 말로 번역해 줄까? 독립적인 생명체, 무슨 성이 있다? 개체성이 있다. 독립개체. 그 말로 번역이 되는 얘기야. 이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어떤 전통적 유전학에서, 두 번째, 이거 말고도 플러스에 더 있는 거지.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세포 레벨의 뭐 분화 이런 것들은 따지질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뭐야? 생명체의 세대관 연전 과정에서 종이 진화하고 분화하는 차원을 봤단 말이야. 오케이? 세포가 어떻게 됐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따졌기 때문에 이 유전학에서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죠. 되셨습니까? 자, 문제 풀러 갈까요? 기억. 39번 가자. 자, 먼저 기억의 이유. 1번.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못했기 때문이다.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개념은 여기서 몇 번을 처리 가능하다? 구조 이야기로 처리 가능하지. 그치? 세포의 구조를 근데 알고 있었대잖아 지금. 두 번째. 공생 발생설이 당시 유전학 이론에서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한다? 어긋난다의 개념이 아니야. 포커스가 다른 데 잡혀 있었다였잖아. 됐죠? 세 번째.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 이거 뭐야? 내부 공생 사례는 차고 있었다니까? 네 번째. 미토콘이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었잖아. 봐봐. 요 안에 답이 나오고 있지. 그럼 답은 몇 번인 거야? 5번인 거야. 미토콘이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 실은요, 이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6번 단락까지 가야 돼. 그런데 미리 설명할게.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잠깐만.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세포의 근본적인 특징이고, 이 세포는 바로 생명체의 단위이며, 오케이?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인 거야. 생명체 간의 특징, 개체성의 특징인 거야. 실은. 이랬음? 그래서 오케이. 정답은 5번이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계속 가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이랬었어. 원래는 이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했자. 근데 뭐가 발견됐어요? 뭐가 발명되었습니까? 전자현미경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자, 전자현미경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과놈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설명이 나와 있어. 자, 여기를 설명하는 얘기를 잘 따라와봐. 요 얘기가 곧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니? 독립된 개체임을 설명하는 것 뭐다? 미토콘드리아에는 분명히 고유한 뭐가 있다? 1번 고유한 DNA가 있다. 그거잖아. 핵이 가지고 있는 DNA를 우리 세포들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봐. 야, 우리 세포, 여기 눈 아래에 있는 세포 하나를 뜯어내고 심장에 있는 세포 하나를 뜯어내서 DNA를 비교해보면 서로 다를까요? 같죠.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뭐 DNA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요. 되십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DNA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미 이러한 거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발견되면서 이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정의?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언급을 했다? 라는 표현 좀 그렇고 원래는 이 말은 인정받지 못했어. 이유는 이건 알겠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예전에 가설은 있었는데 증명이 그렇지, 증명이 안 됐던 이제 거지. 저것 때문에 증명. 근데 이걸 통해서 증명됐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라인을 잘 따라오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러면 독립된 생명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고유한 DNA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바로 숨어있는 연결고리. 그치? 그래서 게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 2번 고유 리보솜이라고 써볼게. 요런 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독립된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잖아. 지원하고 선생님하고는 각각의 DNA를 가지고 있을 거야.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겠지. 맞지? 그리고 선생님도 몰랐지만 내 몸에 리보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보솜과 거기 있는 리보솜은 다르구만. 됐죠? 잠깐만. 아무튼 간에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게 되었는데요.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단락 얘기가 시작되네요. 한번 가보자고요.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따져볼게. 자,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세균이 있고요. 고세균 안에 뭐가 같이 살고 있었어?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고세균 내부에서, 내부죠? 오케이? 원생 미토콘이 함께 살고 있었지. 잘 생각하자. 고세균도 참고로 뭐야? 원의 세포야.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라고 했었지? 원의 생물이야. 두 원의 생물 맞지? 원의 플러스 원의. 됐죠? 이 두 개가 함께 공생을 하고 있다가, 맞죠? 공생을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고세균의 핵의 성장 또 내부 공생의 시작 어느 게 먼저인지 우리는 모르겠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서 진핵세포가 된 거야. 자, 따라가 보자. 고세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플러스 핵.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핵을 가졌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진핵세포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서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 녀석은 세포 소기관, 그 중에서 정확하게는 미토콘드리아가 됐다고 설명하는 거잖아. 됐죠? 원래는 공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개체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미토콘이 원래 박테리아의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박테리아였다. 박테리아 출신이라고 해볼까? 박테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대요. 근거요? 왜 말하는지 한번 슬슬 이상함을 느끼면서 읽어볼까요? 그렇지. 근거를 여러 가지 말하고 있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예측한 바야. 실제로 봐봐. 이거 예측했어 우리.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이퀄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이걸 1번으로 써볼게. 1번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분열만. 오케이. 이분 분열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있어야 또 다른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 이거 우리 눈치챘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되는 거야. 문제 먼저 볼게.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오케이? 2번,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의 이름은 뭐래? 포린이 존재한대. 됐죠? 세 번째,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또 카디오리핀이 봤잖아. 이 상태로지? 한번 카디오리핀이 존재하며 마지막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해요. 리보솜이 진핵 쪽과 박테리아 쪽 중에 위쪽에 좀 더 가까운. 됐죠? 오케이. 4개의 근거 나왔습니다. 문제 풀러갈까요? 풀러갈까요? 다음 달로 나오기 전에 풀러가면 되는 거잖아. 자, 몇 번을 풀 수 있니? 39. 40번이지. 30번은 아까 풀었잖아. 그지? 40번 풀리잖아. 자연스럽게. 가볼게. 자, 진핵세포의 세포기관을 연구했대.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출신! 오케이? 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잡아보는 문제다.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온 거잖아. 4단락에서 한 문제 냈고요. 5단락에서 한 문제 냈고요. 이러고 있는 거죠. 6단락에서 한 문제 내겠죠. 그걸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일 테니까. 자, 가볼게. 1번. 기억.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특성인 걸 뽑아냈다고 했었지? 여기 있었어? 화내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 2분 분열을 한다는 거 확인했다. 2분 분열을 했다. 뭔 소리야? 둘로 쪼개졌다. 자기 자신이 찢어질 수 있었다. 이건 박테리아 출신이라는 근거라고 했었지 아까. 그러면 기억은 맞는 얘기네. 됐죠? 두 번째.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좋아요. 오케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니? 아니지. 진핵세포와는 다른 고유한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든 거 보이나요? 니은 땡. 세 번째.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참고로 이거는 각각의 모든 세포들은 전부 다 세포 소기관이나 핵들 전부 다 막을 고유하게 다 지니고 있어서 그렇지? 고유한 막이 있다는 것과 오케이 좋아.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거 아하이. 수송 단백질이 있는 건 다 공통점이잖아. 다만 수송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뭐다? 포린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더 잘못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해냈다. 카디오리핀 좋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 몇 번? 기억과 리을이니까 됐지? 정답률 42% 문제 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네. 근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녀석은 판단의 근거가 너무 정확하게 놓여 있었잖아. 얘 문제랑 또 아까 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39번이랑 40번이 그래도 할만했던 요인은 바로 요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읽었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만 읽으면 우리 끝납니다. 놀라운 건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어가 버렸어요. 네, 예상했어.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느끼는 게 많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단락, 6단락 가서 마무리할게요. 이건 무슨 과학 수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미토콘은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화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자, 말을 대체해주자. 자, 미토콘은 오케이? 이퀄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으며 복제할 수 있고 증식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대체해줘. 뭐란 얘기야? 대체. 아니 미토콘은 여기 있잖아. 고유한 유전정보 DNA 가지고 복제 증식 번식하면 세포라고 부르고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잖아. 그치? 미토콘은 고유한 녀석이야. 고유한 개체라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봐. 고유한 개체가 고유한 개체 안에서 살고 있으면 이걸 공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건 공생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럼 왜 그러느냐가 되는 거지. 됐죠? 설명 나오잖아. 미토콘과 진핵 사이의 관계를 그러면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또 뭔데? 그렇지? 독립된 개체가 많은데 진핵세포와 미토콘 사이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개체는 맞는데 동생은 아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의 괴리감, 정체가 뭐냐는 거지. 읽어볼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들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본다. 자, 중요한 전제 조건이 깔렸어. 화살표를 쓸게. 다시 한번 뭐가 어떻게 됐다고?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 유기적 상호작용이 떨어진다. 적어준다면 그것은 뭐다? 이퀄 공생이라고 본다. 관계도 잘 그려봐. 아까 개체라는 조건이 뭐였죠? 인문 쪽에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그건 뭐야? 공생이 아닌 거지. 뭐야? 단일 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기적 상호작용 능력이 떨어지면
독립개체가 되면서 공생이 되는 거고 유기적 상호작용이 높아지면 같은 개체로 인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를 그려낼 수 있으면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써볼게. 그럼 반대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답을 꺼내야 되는 거야. 유기적 상호작용이 잘 되면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공생이 아니면 개체. 단일 개체. 오케이. 요렇게 관계도를 그려낼 거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거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설명을 해보니까 앞에서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개체라면서요. 근데 선생님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개체라고 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다른 거지. 그치? 차이점을 느꼈니? 자, 그런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르다라고 볼 수 만큼 아주 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제 조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시 진핵과 미토콘 사이는 이퀄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공생이 아니라 단일 개체로 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또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보였다고 보는 근거라고 하면서 또 늘어놓기 시작했지. 그쵸? 또 요 말에도 뭘 들어놓은 거야? 그럼 미토콘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뭐다? 기관 중에 하나잖아. 세포 소기관이 되었어요. 소기관이 되었는데 그 근거가 있다면 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죠. 또 늘어놓기 시작하겠네? 늘어놓는 거 찾아가보자. 첫 번째, 진핵세포가 미토콘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야. 미토콘의 증식과 복제는 누구의 역할이다? 미토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진핵세포가 하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상실해버렸지. 자기가 스스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진핵세포에서 해라 라고 하면 응 알았어 하고 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또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서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졌다는 것이야. 두 번째, 미토콘의 DNA는 짧음. 그건 다 어디로 갔다고? 진핵세포로 가버린 거지. 됐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야.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하지만 그 고유한 정보, 유전 정보 안에는 뭐만 남아있는 거냐면 네가 해야 할 일만 남아있는 거야. 계속 가보자. 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의 DNA로부터 형성되고 합성되고. 됐죠? 3번, 필요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준다? 핵의 DNA에서 만들어지고. 따라왔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런 우리가 독립된 개체라면 선생님이 옆에서 막 라면을 먹었어. 그럼 지원이가 맛있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봐. 몸이 연결돼 있어 우리는. 위를 공유해. 그러면 내가 막 라면을 먹으면 지원이도 맛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정보를 말하는 거야. 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건데 먹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됐죠? 자, 마지막. 미토콘드리아의 DNA 남은 유전자의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자, 네 번째. 아까 미토콘에 남은 DNA에 실려있는 정보는 전부 다 뭐를 생산하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즉 다른 애를 돕기 위한 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런 거야. 생각해봐. 또 위를 비교해볼게. 선생님이 열심히 밥을 먹었어. 위가 열심히 위장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분쇄해가지고 장으로 넘겨줬지. 그러면 위가 열심히 한 일은 위가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였니? 아니죠. 인간 생체가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였던 거잖아. 그리고 거꾸로 위에 필요한 에너지는 내 생체에서 피로 순환이 되고요. 이런 거야. 다 봤네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됐죠? 자, 근거 다 봤으니까 또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러가는데, 자, 지문 다 읽었으니까 힘들어. 더워. 덥고 힘들고 막 그래. 자, 37번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전개 방식 묻는 문제인데요. 엄청 쉬웠어, 솔직히 이건, 그지? 첫 번째, 개체성의 예를 들었니? 들었어, 그치? 들었는데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진 않았죠. 두 번째, 정의를 제시했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허리 때는 과정을 서술했다? 아니지. 세 번째, 개체성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맞죠? 조건 두 가지였지? 그리고 나서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서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맞죠? 세포 소기관은 과연 개체성이 있는가를 공생발생설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됐죠? 좋아요. 정답은 3번. 4번에 개체 유형 분류한 적 있다 없다? 없다. 5번에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했니? 아니지. 쉽지? 요건 쉬웠어. 자, 38번에 나머지 3, 4, 5번 해결하러 갑니다.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니? 근거 좀 찾아줘. 미토콘드리아는 복제와 증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 이분 분열의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함이었잖아. 맞잖아, 자기 자신. 미토콘드리아를 복제를 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니까. 맞나요? 4번. 미토콘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다. 선생님 왜 웃었냐면 이거 되게 웃기는 말 아니냐? 웃기는 말 아니냐? 자, 저기 그림을 여기 다시 그릴게.